지금 김건희 씨 때문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국화를 들고 김건희 씨가 시청역 참사 현장에 찾았다. 지금 이 기사로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모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이게 이목을 모았다. 그러면서 이런 사진이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는 식의 내용으로 지금 기자들이 막 받아쓰고 여기저기 유통하고 있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무슨 경호처 직원도 없이 김건희 씨가 진정성 있게 찾아갔다. 국화꽃을 들고 검은 원피스 차림으로 갔다. 이건 희생자 추모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간 거다. 대통령실에도 안 알리고 짧게 추모만 하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 퍼지고 있는데 이게 안 열받습니까? 심지어 언론에서도 예고 없는 조문이다. 극비로 조문을 다녀왔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기사에 채팅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대부분 반응은 어이가 없다는 건 물론이고 왠지 좀 무섭다. 도대체 이런 걸 왜 저렇게 받아쓰는지도 모르겠다. 제발 좀 기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이버 댓글에서도 마찬가지로 경호원이 없긴 뭐 없냐? 또 사진 찍으러 간 거냐? 근처 행인인 척 하는 게 경호원 아니겠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었어야 사람들이 속든 말든 하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대부분 비판적인 반응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기자들은 이런 건 안 보이나 봅니다. 그저 어떻게든 김건희 씨를 띄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IM피터 임병도 기자가 이와 관련한 비판 기사를 썼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보도라고 보는데요. 지금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중앙일보의 기사 댓글을 보면 대부분 비판적인 반응이란 겁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듯이 저렇게 제목만 띡 던지고 무슨 경호원도 없이 왔다. 극비로 조문을 다녀왔다. 이렇게 하면 바빠서 제목만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선 마치 김건희 씨가 이런 비판을 안 받고 있는 거로 착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올라온 기사에도 정작 대부분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시민들 입장에서 왜 이렇게 열받는 거겠습니까?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도 당장 이런 모습을 보인 적 있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저런 모습 보인 적 있냐? 기자회견에서 눈물 짜면서 내조만 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더라도 난 계속 지지했을 텐데 30년간 보수지만 나 이제 등 돌렸다. 이제는 전륜의 길로 가련다. 이런 비판의 글까지 올라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김건희 씨가 모습을 드러내고 저렇게 뻔뻔한 낯짝을 여기저기 들이밀면 들이밀수록 리스크는 커져만 간다는 거고요. 실제로 최근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소유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대표, 김건희 씨의 실제 주가 조작에도 굉장히 깊이 관여했다는 사람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우크라 그림 전에 민망한 자화자찬의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쉽게 말해 김건희 씨가 기획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 전시를 셜록에서 제대로 취재한 겁니다. 실제로 이 그림전은 김건희 씨가 열심히 언플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까 자화자찬에 가까운 김건희 씨 영상만 반복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예정에도 없던 건데 사업 중간에 끼어 들어갔다 하고요. 여기에 쓰인 예산만 억대라고 하죠. 결국 김건희 씨 영상만 무한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는 건데 도대체 이걸 우리가 왜 봐야 되는 겁니까? 김건희 씨가 무슨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이 영상을 가득 채우고 사진과 영상이 1분 30초 이상 등장한다고 하는데 전체 2분 38초짜리 김건희 씨가 절반 넘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펑펑 쓰고 있고 도대체 누가 대통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조용한 내조 하겠다며요. 도대체 저게 무슨 조용한 내조입니까? 여기저기 사고만 치고 다니고 헛소리만 계속하고 다니고 그저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듯한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열심히 언론 의식하고, 참고로 이것도 낯설지 않다는 비판이 정말 뼈아픈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부부 색칠놀이 사건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때 당시에도 이 사진으로 대통령 우상화 놀이 아니냐 이렇게 엄청난 비판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 가지고 그렇게 언플하면서 결국 저렇게 윤석열 부부를 색칠해라 이런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것 자체가 우상화 논란을 키웠었던 거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빈곤 포르노 논란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바로 이 사진이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김건희 씨는 그저 자기가 셀럽병에 빠져가지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계속 그걸 가지고 자기 만족이나 하고 있고 이런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민영배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에 대해서 CF가 재생되는 것 같아서 민망하다. 이거 김건희 띄우기에 정보가 언제까지 들러리 서야 되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미치겠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냐. 정말 그만 좀 보고 싶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청역 참사 현장에는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저런 것들이 일배입니다. 일배 사이트에만 있다고 일배가 아니라
저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도 못하고 오히려 거길 가가지고 대놓고 조롱하고 낄낄대고 저것들이 인간입니까?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저 따위 일배 쓰레기 같은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여기저기서 더 설치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면전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피해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저들을 좋게 타야 된다고 생각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일요일 생방송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온라인 심리전, 여론전 대응입니다. 저런 거에 낄낄대고 자기들끼리 만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상식선으로 대화로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다시 김건희 씨로 돌아오면 천공이 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다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내부 정치는 영부인이 해야 된다. 대통령이 안에 간섭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취임 초창기부터 많은 비판을 불러왔었고요. 영부인이 바빠져야 된다. 그래서 김건희 씨가 이 발언에 발맞춰가지고 광폭행보를 보였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저 천공이란 인간도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책임지게 만들어야 된다 보고요. 지금 저들의 국민 무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통위원장으로 결국 이진숙 씨를 내정했다고 하죠. 그리고 저 이진숙 씨는 바로 방통위원장 후보가 되더니 바이든 날리면은 최소 보도 준칙을 무시한 거다. 이렇게 MBC를 맹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저들이 지금 MBC를 겨냥하고 있다는 건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머니투데이 박종진 씨 유명하죠. 다들 아실 텐데 더 센 그녀가 왔다. 이런 식으로 띄워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MBC는 공영방송 해체 기술자를 지명한 거다. 끝까지 맞서겠다. 러농인 사태 이틀 만에 이진숙을 데려왔는데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MBC 세월호 보도 참사의 책임자고 노조 불법 사찰 연루자고 저런 인간이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대화와 협치와 타협과 심지어 지금 탄핵 여론에 어마어마한데도 그런 걸 생각조차 안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지금 최고위원에 나온다고 한 상황이죠. MBC 출신이기도 한데 지금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명박근혜 방식을 그대로 공영방송 장악하는 데 쓰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MBC에 있을 때부터 꾸준히 노조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거세게 저항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민주당 언론개혁 TF 할 때도 함께 활동을 한 바 있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언론개혁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이런 정치인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준호 의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죠. 유리인 방심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다하다가 친노나 곱창 전골집을 포함한 홍보성 콘텐츠를 수십 건이나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아니 원래 잘 나가서 소개 안 해도 평일에도 번호표 뽑을 정도였는데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최민희 의원한테 혼나는데요. 도무지 공사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통이든 방심이든 선방심이든 하여튼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이걸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바로 잡겠다는 거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꿀잠자들 김웅 의원은 한숨을 쉽니다. 생방송에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거고요. 김웅 의원이 대신 사과까지 했습니다. 최혜병 사건을 두고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해야 되냐 국힘이 한심하다는 식으로 비판한 거고요. 저 김민전, 최수진 이들은 부끄러운 일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당연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걸 두고 자업자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동료 의원, 같은 당의 유상범 의원이 얘기하는데도 저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국회에 오는지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거죠. 이러니까 윤석열 탄핵 청원 숫자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거고요. 110만을 돌파했습니다. 200만, 300만 갈 수 있도록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민주당에서도 총 300만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모든 조처를 동원해서 청문회급 대응을 한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또 전면전이 예고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김건희 씨의 저런 언플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가. 열받는 분들은 윤석열 탄핵 청원 여기 아직 동참 안 하셨다면 참여 부탁드리고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러면 저럴수록 오히려 국힘당의 리스크만 된다는 거 본인들만 빼고 다 할 겁니다.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